어두운 인도의 거리, 은은한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는 밤. 바로 그때 인도의 밤을 혼자 거닐던 미국인 미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모험을 즐기는 중입니다. 오늘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도의 밤 분위기에 끌려 여기저기 혼자 걸으며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한 남자. 이윽고 그에 의해 그녀의 몸이 제압되고 맙니다. 당황한 그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으슥한 골목길로 끌려간 그녀. 그 남자의 손에는 뭔가가 반짝이고 있었고 어둠 속에 가려진 그녀의 얼굴은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26살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예술, 문화를 좋아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는 어릴 때 주말마다 미술관을 돌면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세계 각지의 미술관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미술관에서 얻은 감동과 영감들이 저의 창의성과 비전을 키워주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다양한 예술의 매력에 빠져서 한 분야만 집중한 결과 26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아트 디렉터 분야에서는 나름 인지도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증권회사에서 중역으로 계시는 아버지와 외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받으신 어머니 덕에 집안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서 항상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마음이 뛰고 모든 것을 주고 싶을 만한 영화 같은 사랑을 꿈꿔왔습니다. 엄마는 그런 건 현실에는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셨지만 전 이런 운명 같은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외모와 재력, 집안이 괜찮다 보니 주위에서는 이런 저의 조건만 보고 저와 사귀고 싶어하는 남자들은 꽤 많았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들어오는 미팅, 소개팅은 주말 내내 계속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만나보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남자의 모를 가리거나 조건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가진 기준 때문에 미팅을 통해 만나온 수많은 남자들과는 더 깊은 관계는 맺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하룻밤 만남이나 흥청망청 노는 만남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 중 하나니까요. 저는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이기에 단기간의 만남이나 흥미로운 순간에 빠져들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관계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만나지 못한 진정한 사랑이 어딘가에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면서 하루하루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미팅에 나오는 남자들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부를 과시하며 비싼 차를 몰고 와서 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는 사람, 모델처럼 잘생긴 남자도 있었지만 그런 만남 속에서도 제 마음은 어떠한 설레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사랑 고백을 받았지만 저는 그런 외적 조건이나 외모만으로는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가끔 얘기가 잘 통하는 남자도 있었지만 친구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만남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이 뭘까? 제가 꿈꾸는 건 외면할 수 없는 진심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력이나 외모는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오직 사람과 사랑에 집중하는 관계를 원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 깊은 생각과 갈등 속에서 저는 어느새 저만의 기준을 찾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것들보다는 내면의 감동과 연결되는 사랑, 그것이 제가 진짜 꿈꾸는 사랑이었습니다. 너무 예측 가능한 삶에 지친 저는
어느 순간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삶에서 벗어나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한 뒤 부모님께 이런 저의 고민을 털어놓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여자 혼자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몇 날 며칠 동안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부모님께서는 제 뜻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저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어느 나라를 갈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평소 다양한 미술 유적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수많은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유적지를 보유한 인도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벽화나 조각상들 그리고 인도의 다양한 미술 유적을 직접 눈으로 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인도는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로 각 지역마다 치안 수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도시들 위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택한 곳은 코치였습니다. 코치는 인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문화적으로 볼거리가 많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치안이 잘 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18세기 초기에 건설된 팔라카드 성 내부에는 역사적인 유물과 건축물이 보존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궁전으로도 알려진 마탄 체리 팰리스에서는 고전적 양식의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대 건축물을 감상하고 마탄 체리 지역에 위치한 주 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상점, 예술 갤러리, 안티크 상점 등 정말 구경거리가 많았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 말고도 많은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구경, 거리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덧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구경하느라 거의 아무것도 못 먹었던 저는 미리 알아둔 유명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미술 갤러리와 결합된 카페였는데 예술과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서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거기서 예술품을 보며 간단히 식사를 하고 디저트까지 배불리 먹고 멋진 야경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술이 한잔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근처 칵테일을 파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는 못했지만 왠지 여행 온 기분을 내고 싶어서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술이 이상하게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몇 잔을 마셨는지 모를 정도로 마신 후 칵테일 바를 나와서 야경을 즐기며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취기를 느끼며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면에서 웬 남자가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취기에 잘못 받겠지 싶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 앞까지 온 그 남자는 갑자기 제 팔을 확 낚아채더니 제 허리를 끌어당겼어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처음에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곧 정신을 차리고 비명을 지르고 저항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남자에게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꿈쩍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울며 소리를 치고 발버둥을 치며 저는 점점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며 간절히 외쳐봐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무섭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몇 명의 남자 일행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 남자들은 처음 저를 잡은 남자와 같은 일행들이었고 우르르 저에게 더 다가오더니 양쪽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들에게 어딘가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남자들에게 양쪽 팔과 몸을 제압당한 채 어두컴컴한 골목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쯤 저는 죽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남자들 뒤편으로 지나가던 흰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납치범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는 힘껏 헬프미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저를 바라봤고 일행들과 잠깐 대화를 나눈 뒤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납치범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자 납치범들의 인상이 싸늘하게 바뀌더니 그 남자를 둘러싸고 그 남자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180 정도 큰 키에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이 주먹을 휘두르고 무기를 사용하여 그 남자를 제압하려고 했지만 그 남자는 상대의 공격을 잽싸게 피하면서 맨주먹과 발만 사용하여 순식간에 납치범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며 저를 붙잡고 일으켜줬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함께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로 한참 동안 뛴 후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의 넓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서야 남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잠시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주변 가게로 가서 물을 사다 주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벤치에 앉아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무서웠다고 납치범들도 무서웠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하자. 그 남자는 인도 사람들은 원래 자기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어서 엮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인도에서 여행할지 모르겠지만 여자 혼자 다니는 건 생각보다 위험하니 남은 일정 동안도 조심히 다니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는 돌아다니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을 본 후 그는 숙소가 어디냐며 놀랐을 텐데 괜찮으면 숙소 근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려버린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자기는 한국이라는 곳에서 왔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위험한 인도 말고 한국으로 한번 여행을 해보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해서 오늘 같은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K-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서 저는 그 남자에게 한국이라는 곳에 꼭 가보겠다고 약속을 하며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김현태라고 했습니다. 현태 씨는 저를 숙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에게 잡혔을 때 생긴 상처를 언제 본 것인지 저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비상약도 건네주며 상처 생기지 않게 잘 바르라고까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제가 늘 바랬던 심장이 뜨거워지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내어 현태 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가 인도에 있는 보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습니다. 이 남자가 나의 운명이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만났고 우리는 서로를 향한 불타오르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만나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태 씨는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잠시 시간을 내서 친구들과 휴가를 나온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우리는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는 서로 다시 연락하자고 약속을 한 뒤 그렇게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와 헤어진 며칠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한 뒤 그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그와의 만남이 단지 여행지에서의 하룻밤 꿈처럼 그렇게 잊혀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태 씨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저는 그에 대한 내 마음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의 얼굴, 그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자 부모님께서는 여행 다녀온 뒤 바뀐 저를 보시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납치범에게 납치당할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명 놀라실 거라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현태 씨가 너무 그리워서 저는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러고 있지 말고 직접 가서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현태 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를 피한다면 그 이유라도 알아야 후회가 안 될 것 같아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현태 씨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인도에서 매일 데이트를 할 때 현태 씨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 하는 일에 대해 말해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수도가 아니라 제주도라는 섬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주도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제 말을 알아들은 그 한국인은 저를 안내데스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직원분에게 제 사정을 얘기하고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다시 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한국당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어렵게 숙소를 잡고 우선 짐을 풀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나온 제주도의 야경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와의 추억이 다시금 또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날 저는 제주도에 있는 태권도장을 다 찾아다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제주도는 작은 도시여서 몇 군데 되지 않은 태권도장에서 바로 현태 씨의 동기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장끼리도 서로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왜 찾느냐고 물어봐서 정말 제가 큰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은혜를 갚으러 멀리 미국에서 왔다고 하자 그 친구분은 수업이 끝난 뒤 현태 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태 씨처럼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정말 다들 친절하셨습니다. 그를 만난다고 생각하자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한 건지 내 연락을 피한 건지 정말 수백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현태 씨가 나를 피한 이유와 마주하기가 두렵기도 해서 체육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학원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태 씨는 저를 알아보며 놀란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도에서 헤어진 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왜 내 연락을 받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태 씨는 저를 꼭 안아주며 자기도 인도에서 헤어진 이후로 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 제 연락을 받지 않은 거냐며 묻자 현태 씨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오는 도중 휴대폰을 도난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로 제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향에 돌아온 뒤 홀어머니께서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병원 다니며 어머님 병간호와 학원 일을 동시에 하느라 너무 경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항상 제가 그리워서 언젠가 다시 연락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집안에 직장도 좋은 제가 그냥 인도에서 순간 감정에 흔들려서 그렇게 사랑에 빠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자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남자는 그냥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태 씨는 제 인생에서 처음 만난 진정한 사랑이라고 다시는 헤어지기 싫다고 말하며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고백으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제주도와 미국을 오가며 예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애하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저는 지금 한국에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현태 씨 어머님께서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음 달쯤 저희 부모님께서 제주도로 오시기로 하셨어요. 어서 현태 씨와 결혼하여 예쁜 아기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제가 평생 꿈꾸던 사랑하는 사람과 예쁜 아기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거예요. 이곳 제주도의 밤은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거든요. 현태 씨와 가끔 인도에서의 일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면서요. 가끔 요새도 밤 늦게 다니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제겐 평생 제 옆을 지켜줄 이 남자가 있으니 너무 든든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